네, 등산 가실 때 정규 등산로가 아닌 샛길 등산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 관악산에서는 앞으로 샛길 등산로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샛길 등산로 때문에 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자, 샛길 등산로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 정규 등산로는 모두 5개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샛길은 모두 45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무려 9배나 많은 건데요. 당연히 등산객의 수도 만만치 않을 텐니다.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 샛길 주위 나무가 말라 죽고 곤충이나 동물들이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에서 관악산의 샛길을 모두 폐쇄하겠다,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내렸는데요. 북한산과 수락산 등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근교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파괴 논란의 주범 샛길 등산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연간 7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관악산. 하지만 최근 무분별하게 생겨난 샛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자 멀쩡한 등산로를 옆에 두고 샛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눈에 띕니다. 아예 인적이 없는 계곡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쪽으로 가세요? 길로 원래는 다녔는데요. 또 사람들이 불지역되지 않고 하니까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잘 다니는 사람 샛길로 많이 다니죠.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또 밟고 지나간 자리, 길 곳곳이 파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샛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곳곳에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휴지 뭉치, 등산객들이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 게다가 일부 등산객들은 아예 쓰레기 봉지를 나무에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샛길, 이곳은 바위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낙서를 발견해 지울 수 있지만 수없이 생겨난 샛길에 낙서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상화된 바위들이 많은데요. 샛길에 이런 바위 낙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찾기 힘들 뿐더러 좀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해 샛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무용지물. 일부 등산객들은 샛길 등반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철조망까지 뚫고 지나갈 정도로 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샛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 가고 있는데요. 샛길로 인해서 지금 동식물의 이제 서식 공간이 단절되고 좀 직접적인 훼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샛길을 전차적으로 복원할 예정이고요. 동식물 서식자 파괴는 물론 비가 올 경우 샛길들이 수로 역할을 하면서 홍수의 위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는 보전 지역 내에 약 4.2km인데요. 샛길의 길이는 무려 한 15.8km 정도 됩니다. 그런 길로 인해서 군락지가 파편화되고 그 외로운 섬처럼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 어떤 생태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관악산 등산로는 5개, 하지만 그곳에서 파생된 샛길 등산로는 45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입니다.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주 등산로 5개만 남기고 샛길을 모두 폐쇄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샛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2시간 동안 관찰해봤습니다. 바로 옆이 등산로인데도 샛길로 올라가는 등산객들 끊이지 않습니다. 샛길이 3배 정도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숫자의 등산객이 샛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니까 빨리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장소니까 땅도 좀 물렁물렁하고. 나름대로 또 샛길은 또 경치가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런 면도 좀 있어요. 남들이 안 다녔기 때문에. 서울 북쪽에 위치한 수락산, 이곳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샛길 때문에 비상에 걸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수락산 주 등산로가 9개인데 한 등산로에 10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7, 80여 개의 샛길 등산로가 형성이 된 거죠. 수락산의 경우 토질 자체가 약해 자칫하면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진흙 땅이면은 이게 유실이 안 되는데
이게 마사질이기 때문에 유실이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게 좋은데 이 새끼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자기가 좋은 편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이곳 역시 샛길 곳곳에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국립공원에 비해 관리할 인원은 적고 샛길 출입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샛길의 경우 길이 험해 청소도 쉽지 않은데요. 예, 많아요. 아무래도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래도 애로가 있어요. 샛길이 많아지면서 정규 등산로를 구분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길이 자꾸 두 갈래, 세 갈래 되니까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한 산을 지나가면 10산을 지나가면 길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샛길을 정규 등산로로 착각하고 이용하는 등산객들마저 있었는데요. 이상하다고 너무 길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줄여가지고 하는 데로만 한 방향으로만 가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국립공원인 북한산 역시 지난 2009년 360여 개에 달하는 샛길을 일부 폐쇄하고 샛길 이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지만 여전히 샛길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샛길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숲길이 있습니다. 정규 숲길이 있는데 이런 숲길들을 편리하게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샛길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빨리 통행을 차단을 시키고요. 그 샛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식생 구조를 모델로 해서 빨리 식생까지 복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 순찰은 물론 등산객에 대한 교육 홍보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들, 산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